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적천수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화가 간목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적천수 시리즈는요 개까지 갈 거기 때문에 참 길고도 멀고도 험난한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적천수 그 간목에서 개수까지 가게 되면 실력이 일치월장으로 느실 것을 저는 아주 확신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하자고요. 그저 이 정화가 간목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목생활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야말로 어때요? 정인이 되겠습니다. 그죠? 정인을 만났다는 얘기는, 정화와 간목을 만났다는 얘기는, 간목은 그야말로 바싹 마른 나무가 됩니다. 굉장히 오래 타는 나무다는 얘기죠. 간목이 정화에게 보급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화가 간목을 만났을 때 이게 제대로 보급로를 만나게 된 겁니다. 목 생화를 어떻게 해준다? 기가 막히게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인으로서 굉장히 엄마가 이 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돼요? 화극금, 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토를 보게 되면은 화생토 식신이 됩니다. 간목 입장에서 이게 갑경충을 때리죠. 그 다음에 갑기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정화 입장에서 경금을 뒤로올 때, 그죠? 이 간목이 어떻게 할까요? 갑경충으로 충을 때려서 못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도 보여지죠. 그 다음에 기토 식신이죠. 이렇게 화생토 식신인데 갑기합을 해서 식신 활동을 못하게 묶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이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재를 갖다가 멀리 한다고요. 그러니까 되게 가난한 선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해 보면은, 그죠? 선비가, 그죠? 이렇게 그 재를 갖다 치는 형국이잖아요. 갑경충으로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래서 이 공부를 목생화로, 그죠? 많이 한 사람은 재를 갖다 쳐내기 때문에 돈 버는 데는 이렇게 좀 멀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식신을 갖다가 이렇게 갑갑으로 묶지 않습니까? 이 먹고 사는 어떤 그 재물을 갖다가 멀리 하기 때문에, 재물을 없어지게 하기 때문에, 공부 인수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 재하고는 좀 담쌓고 산다. 왜? 학자가 재를 탐하면 어떻게 돼요? 학자답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선비를 자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하고는 멀어지게 된다. 그러나 정이 이 간목을 만나고요. 간목을 만나고 또 이 경금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게 벽갑인화죠. 벽갑인화죠. 경금이 간목을 쪼개서, 그죠? 목생활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때요? 목생활 해줌으로써 벽갑인화로서 목생활을 해줌으로써 이 정화의 불길이 활활 살아난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정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수들이 그득그득하죠. 자, 인수가 많은 사람은 일단은 여러분 책을 가까이 한다. 그러니까 월에 이렇게 인수가 있으면 어때요? 보통 양반의 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월에 인수가 있으면은 양반의 가문이다. 그리고 천간에 인수가 드러나게 되면요, 사람은 점잖하게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대학 교수일지라도요, 인수가 천간에 드러나 있지 않으면요, 사람이 점잖하게 보이잖아요. 학문이 깊어 보이질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막노동꾼일지라도 천간에 인수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요, 그렇게 안 보인다고요. 뭔가 극한, 깊숙한 그런 학문이, 아주 깊은 지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조선시대로 말하면 어떨까요? 조선시대로 말하면 선비처럼 책만 보고 있는 형국이죠, 이 정화가. 그래서 집에 쌀이 떨어졌는지, 뭐를 먹고 어떻게 사는지 일도 모르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때요? 재인, 이 처가
처가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가 마누라가 돈을 직접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수가 이렇게 많으니까 재가 목다 금결이 되죠. 원래는 금이 이 목을 갖다가 가지쳐내게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들어와서 목다 금결이 된다. 오히려 도끼 이빨이 나가는 형국이고요. 또 토가 식신이 들어와서 목국토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인수라는 목에 가려서 식상인 토와 그리고 금인 재가 보이질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그죠? 금다 목결이 되고 그 다음에 금인 새가 부러지고 재인 토가 그 바람처럼 흩어지고 있는 형국이죠. 이게 인수가 많아서 망했다고 단편으로 보지 마시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어떻게 역으로 목다한 인수가 많은 그런 사람이 인수가 돈이 된다고 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수 때문에 망했다 그러지 마시고 이 인수 때문에 돈이 많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이것 때문에 망했다고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문이 어떻게 이 사람한테는 배움과 학문이 큰 돈이 된다고 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수 때문에 이 사람은 쫄딱 망했다 그러지 마시고 인수가 많은 사람은 이 인수가 큰 학문이 결국 돈이 된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죠. 정화가 지금 간목이 있고 임수가 떠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는요, 이 임수는 관이죠. 그리고 이 목은요, 이게 인수지 않습니까? 그죠? 인수. 그러면 어때요? 자, 수생목, 목생화 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관인상생한다 그러죠. 관인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정관이죠. 정관이면 관인상생한다고 하고 만약에 이게 편관이면요 살인상생한다고 그러겠죠. 예, 살인상생한다. 정관이 이게 인수를 생해서 들어오잖아요. 수생목 목생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러면 정관이 이렇게 관인상생할 때는 그야말로 이렇게 관인상생한다고 그러고 편관이면은 개수면은 이따 예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개수면은 살인상생 수생목 목생화로 들어온다 이 말이죠. 수생목을 한다 그죠? 그리고 목생화를 하는 거죠 또 그죠? 목생화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수생목 목생화를 한다는 얘기죠. 관과 인이 상생하는 사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관인 상생하는 사주는 공무원이죠. 공무원. 예, 공무원 사주. 옛날로 표현하면 암행어사가 되어 금이 환영하는 것입니다. 현대적 표현으로 한다면 공립학교 그런 데와 인연이 깊습니다. 국비 장학생이거나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그죠? 그게 관이죠. 그 관에서 그 직장에서 공부를 시켜주는 팔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관은 또 나라죠. 국법이잖아요. 그죠? 뭐 헌법기관도 되고 경찰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업이잖아요. 자, 관은 나라인데 관인 상생을 해준다는 얘기는 나라에서 살 집을 갖다가 마련해준다, 장만해준다 이렇게도 되는 거죠. 관인 상생하는 팔자는 아파트 당첨이 잘 된다니까요. 예, 진짜로 나라에서 지은 집이 바로 자기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간목이 이게 관이죠. 예, 관이고 그 다음에 병화가 인성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은 관이고 그죠? 병화는 인수가 되는데 이것을 바로 관인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금 전에 관인상생하는 팔자가 어떻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관인상생하는 사주는 일단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죠? 그 나를 공부를 시켜준다든가 또 국가가 나한테 갖다 집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하고 말씀드린 거죠. 병화 인수가 이런 경우에는 이 병화 인수가 용신이 됩니다. 용신. 예, 용신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가 용신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목은 희신이 되겠네요. 그죠? 병화가
그 인수가 용신이 되니까 직업이며 배우자가 병호생이면 좋겠죠. 이렇게 직업은 화직업이 좋을 것이고 또 배우자도 병호생이 들어오면은 기가 막히게 맞는다 이 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병호생이 길하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또 길지는 어디다? 남방이 되겠죠. 사오미라는 그죠? 이 남방이 길지가 될 거 아닙니까? 여기 가서 살으면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주를 풀어 나가는 거죠. 살인 상생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정이 사주에 갑이 있고 그리고 개수가 있으면 갑이 통관용신으로 살인 상생을 하는 거죠. 자, 그 예를 들어보자고요. 정화일간에서 보면 지금 옆에 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편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관인상생이라고 하지 않고 살인상생이라고 한다. 이게 편관이니까. 근데 사실 살인상생이나 관인상생이나 어때요? 그 용어를 잘 알아서 사주를 잘 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관인상생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굳이 용어를 구분한다면은 살인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개수가 7살이잖아요. 이게 7살이다. 그죠? 개수가 7살. 7살인데 인수갑이 요 인수갑이 통관용신이죠. 통관용신. 통관을 시켜주는 것이 결국 살인상생이 된다 이 말이죠. 갑이 용신이 되면 귀한 인연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죠. 그죠? 그 목이 이 사람한테는 어때요? 귀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요. 자, 이게 수죠. 이렇게 수입니다. 이렇게 북방의 적들이죠. 편관이죠. 편관들이 금성수해 가지고 병화를 지금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는 경우가 됩니다. 편관 7살들이 도시 한복판 심장까지 침략해 온 것입니다. 이게 침략해 왔다. 임금은 병화로서 화니까 어디로 피신했냐면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게 된 겁니다. 모두 다 한숨만 푹푹 쉬고 기죽어 있는데 이 인목이라는 이 선비가 인수가 발벗고 나선 겁니다. 병화 있죠. 병화는 갑에게 있어서 그죠? 병화는 이 갑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설이죠. 식신이니까 필이다. 필이 이게 문이잖아요. 이게 문. 그죠? 문. 자, 붓이 되겠습니다. 글이 된다는 얘기죠. 내가 목생화하니까 그죠? 말이 되고 내 진로가 되고 내 행동이 되고 내 표현이 되고 그러니까 설이 되고 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설, 필이 총칼을 이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문이 물을 어때요? 이기지 않습니까? 문이 물을 이긴다. 인목이 수에게 가서 뭐라고 해요? 호통을 치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무리 수가 강해도 인목은 수를 다 빼내죠. 그죠? 그거를 우리는 배웠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수탕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주에 물이 많아도 인목이 하나만 있으면 그 물을 빼내는 통관을 시킨다. 그 물을 다 빼낸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수탕교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인목이 수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너네 나라는 북법도 없느냐. 수는 검은 7살이죠. 수가 검은 거죠. 인을 이게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왜? 인은 모든 아무리 수가 많아도 제가 빼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상목으로 인인 적은 인목 때문에 물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살인상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갇히거나 그리고 어때요?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해라? 공부해라. 이것이 살인상생의 이치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어느 정도 수술을 하고 이렇게 막 나으려고 할 때 뭐 책 보라는 얘기고 또 혹시 잘못돼 가지고 감옥 가거나 그죠? 어디에 갇히게 되면은
무조건 책을 읽어라. 그것이 바로 어떻다? 그것이 살인 상생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이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형도 감형이 되고 또 가석방도 빨리 오게 된다는 것이죠. 단 마음이 심약한 사람은 인수가 부모나 집이에요. 그죠? 인수가 집이나 부모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고향으로 둔갑해 보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약한 사람은 부모가 보고 싶고 그리고 집에 가고 싶어서 미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일단 칠살이 들어오면은 뭐라고요? 우리가 그런 어떤 용어에 갖다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뭐 관인상생이다, 살인상생이다, 그런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김대중 선생님 사주가 되겠습니다. 48세에 감옥에 가서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그죠? 수천 권의 책을 읽으면서 대업을 설계해서 그 꿈을 이룬 후광 김대중 선생님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분이 잘 되려면은 병호시가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제 추측인데, 이 사주가 말년에 이렇게 병호가 뜨게 되면 모든 게 빛나게 되죠. 다 목들이 그냥 대바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를 배우고 있습니까? 정화가 간목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정화가 을목을 만나면요, 자, 일단 해묘미가 있죠. 이렇게 해묘미가 있습니다. 이게 해묘미가 목국인데, 정화가 을목을 만날 때 이 해묘는요, 목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세력을 만들긴 하긴 하는데, 목생활을 하긴 하는데 활발하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해미나 묘미는요, 이 목생활을 굉장히 잘합니다. 생목입니다. 생목이라는 얘기인데, 결국 이 생목이 여러분 무슨 뜻이죠? 이 생목은 승목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승목, 살아있다는 얘기죠. 생목은 승목이다, 승목은 생목이다. 결국 이 목은 살아있는 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살아있는 목이 정화에 들어가면은 연기를 낸단 말입니다. 그죠? 말려서 타기 때문에 그렇죠. 을목은 생목이라 목생활을 하면서 타기는 타요. 타지만 매운 연기를 내뿜으면서 더디게 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되기는 돼요. 일이 되기는 되는데 더디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주 더디게 느리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뜸들인다 생각하고 좀 기다리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 정화일간이, 자, 지금 시간에 그죠? 을목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편인이죠. 맞죠, 여러분? 편인이다. 편인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치우쳐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편법적인 생각을 한다. 편법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산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해천은 경이죠. 이게 정해천은 경이잖아요. 경, 그죠? 경인데 장가를 가고 나니까 을경합을 해버리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정해천은 경인데 장가를 가고 나니까 처가 을경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을경합으로 묶인다는 거죠. 그걸 유식한 말로 기반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을경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을경합을 해서 이건 뭐로 다시 돌아오죠? 금으로 돌아오잖아요. 다시 금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장가 가고 나서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화급금 정제죠. 정제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달라져 보인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화의 천은 경금인데 경금하고 결혼을 했는데 경이 들어와서 을경합을 하잖아요. 그죠? 이 을경합을 해서 그 금이 을경하면 다시 금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게 된다. 정제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명을 놨다고 가정해봐요. 정이죠. 이 정화는 등불이죠. 등불. 촛불이잖아요. 등불, 촛불, 등잔불이 되는데 이렇게 목이 많아요. 그러면은 목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면 더 불이 활활 탈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죠. 목이 많으면은 목다 어때요? 우리가 수없이 들어보는 거죠. 이렇게 목다 화식이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이 꺼진다는 거죠. 그죠? 을은 여기서 어때요? 이 목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많으면은 편인이죠, 편인. 맞죠, 여러분? 편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편인. 편인이면 뭐예요? 계모죠. 계모인데 이게 또 승목 아닙니까? 목 생활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오히려 정화는 괴롭죠. 그러니까 이런 목다 화식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목이 많음으로써 인수가 많음으로써 괴롭다. 그죠? 힘들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양쪽. 근데 자, 또 목은요. 목은 여러분 뭐예요, 이게? 목은 바람이죠. 바람이니까 풍이죠. 이렇게 풍. 목이 많으면 을목은 그죠? 바람이다. 목이다. 그래 목은 풍이다. 그럼 목이 많으니까 강풍으로 어때요? 정화가 꺼져버리는 형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모자.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다고요? 어머니의 사랑이 많다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이 많아서 멸자. 이렇게 멸자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멸자. 자식을 망치는 경우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지나쳐서 정화를 갖다가 망친다. 자식을 불을 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